중국의 경제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업체에서 디폴트 위기가 터지고 그곳을 수습하면 또 다른 업체에서 터지는 그야말로 디폴트 폭탄 돌리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를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9월 초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비구이위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신용등급이 디폴트 수준으로 강등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비구이위안의 신용등급을 CAA1에서 CA로 3단계 강등했는데요. CA 등급은 신용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 임박 상태를 뜻합니다. 이후 비구이위안이 채권단과의 회사채 상환기한 연장 합의로 가까스로 최악의 위기는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원조부실 부동산 대명사 헝다그룹이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게 돼 부동산 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수의 중국 매체들은 헝다그룹 총재를 지낸 샤하이진과 CFO였던 판다룽이 재무장부 조작 관련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자금 불법 전용 의혹에 휩싸여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블룸버그는 1년에 문제가 터지면서 헝다의 회사 청산 위험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헝다는 이미 다음 달 30일 홍콩 법원에서 회사 청산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가통계부 부국장을 지낸 사람이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 금기를 폭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과잉 공급이 실상이 30억 인구로도 그 빈집을 다 못 채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얼마 전 중국에서 열린 한 부동산 관련 포럼에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을 지냈던 허킹이 참석했는데 이날 허킹은 이례적으로 당국의 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14억 명 인구조차도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빈 아파트를 모두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허킹 전 부국장은 중국 내 빈집이 총 몇 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다른 숫자를 제시하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은 현재 빈집이 30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중국의 빈집만 10억 채가 넘게 있다고 폭로한 것인데요. 허킹의 발언은 불과 지난 19일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하는 언급이 많이 나오지만 이는 과장일 뿐이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활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그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 내 미분양 주택의 합계 연면적은 6억 4,800만 제곱미터로 약 720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통계 자체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허킹 전 부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금 중국 전역에 가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많은 빈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국은 내부 단속을 위한 무리수까지 뒀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해 외국 업체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 원유 천연가스 회사인 페트로차이나의 경우 직원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공무원에 이어 국영기업과 정부 지원 공기업에까지 아이폰 사용 금지를 확대할 경우 애플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3.6% 급락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애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미국이 틱톡과 화웨이 금지령을 내린 데 대한 맞불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틱톡과 화웨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사용을 제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전이 중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따랐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에도 중국 내 아이폰 15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 단 1분 만에 완판된 것입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또한 판매 개시 10분 만에 접속자가 몰려 다운됐고 판매 시작 이후 30분 이내에 첫날 현장 품목은 모두 예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타격을 주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국인의 외제 사랑은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중국 내부에서조차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 전문가들을 소집해 무려 12차례에 걸쳐 긴박한 점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히려 이런 회의야말로 중국의 약점이라고 평했는데요.
시진핑 주석 본인이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탓에 관료들이 권위를 갖고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중국 경제를 뒀다. 이제는 그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최악의 경제적 하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역 정부 관리들에게 더 확실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국 시진핑의 공산당은 과거와 달리 국무원을 책임지는 총리가 경제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모두가 시진핑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시 주석이 직접 리창 총리를 임명했을 때만 해도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다 친기업적이고 친성장적인 접근법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리창 경제팀은 시진핑의 정치 권력 중심이제에 좀처럼 도전하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 좋으면 1인자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도 어쩔 도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미 공산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공산당 출신 원로들로부터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문제가 내 탓인가? 라고 소리 지르며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달 베이다이허 회의에 앞서 사전 모임을 가졌고 현 지도부에 전달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후 원로들 가운데 대표자 몇 명만 베이다이허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 장점인 전 국가주석의 측근이었던 정칭웅 전 국가부 주석이 시 주석에게 과거와 다르게 강한 어조로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칭웅 전 부주석을 포함한 원로들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서 중국 외분 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집니다. 원로그룹의 예상치 못한 간언을 들은 시 주석은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가 남긴 문제가 모두 덮쳐왔다. 1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문제가 끝나지를 않는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냐? 라며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시 주석과 원로그룹 사이의 갈등을 두고 서방 언론들은 내정에 혼란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들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 대신 2인자인 리창 총리가 참석하게 된 이유도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흔들리는 중국 경제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면 시 주석이 체면을 구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팎기 상황이 나빠지자 코너에 몰린 중국은 외교가에서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먼저 나선 것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앞으로 수개월 내 외교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국이 편리한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한중일 회담은 지난 2019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렸고 이후 중국은 3국 회담 재개에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워낙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기조로 정상급 인사의 외국 방문을 꺼렸고 미국이 대중견제를 위해 한일 양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상황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경기 침체와 고립 심화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국의 불리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를 고려해 세계국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중국의 회담 개최 요구에 느긋한 자세를 취하는 형국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천천히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회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